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 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 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받은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시댁 식구 중에 신우가 결혼식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었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끌고 가시더니 비상계단에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계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제가 마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자 시모가 평소에 자주 만나시던 계모임 회원 12명의 분들과 함께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결혼식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12명의 계모임 회원분들과 웨딩홀에 마련된 뷔페에 들어가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시면서 회원분들을 안내해 주시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가 지인들 공짜밥 먹일까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명부에는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식사권부터 달라고 화부터 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너, 내가 누구야? 축의금 안 낼까봐 걱정하는 거야? 꼴의 동생 결혼식이라고 무상으로 밥 먹을까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시애미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내 지인들이 먼 길 와서 시장하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권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불만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내 성격 모르는 거니? 우리 식사 끝나면 내가 축의금 따로 걷어서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네 동생이나 잘 챙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대충 둘러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더구만. 내 지인들이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간다고 했으니까 식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저를 통해 축의금을 건네주시겠다며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축의금을 내신 다음 명단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식사권을 받아 가시는데 시모는 무조건 식사권부터 달라며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시모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다른 가족분들도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데 시모는 지인분들을 식당으로 밀어넣고 식사권을 달라고 화부터 내시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기분 좋은 동생의 결혼식 날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결혼식 날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 하자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니 시애미한테 축의금 안 냈으니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진정시켜 드리면서 계모임 회원분들이 계신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시모는 그제서야 진정하시더니 제가 꼭 잘못한 것처럼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고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회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즐기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일단 시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생 많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네요. 남편도 시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한 번뿐인 제 동생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싶었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었지만 예식장 식당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자리에 시모와 계모인 분들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셨어요. 그런 시모와 회원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다른 분들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모와 회원분들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하셔선 비틀거리시며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셨어요.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잊으셨는지 그냥 가려 하시길래 직접 가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달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와 회원분들의 축의금에 대해 여쭤보며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서 축하해줬으면 된 거지. 무슨 축의금을 달라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축의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지금 그럴 위치가 아닌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제 결혼식도 아니고 처제가 결혼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처제 시댁에서 언짢으실 정도로 엄마가 오늘 지인분들과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춤까지 추시다가 넘어지셔서 술병까지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거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12분이나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식사 끝나면 따로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지인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의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내고 싶을 것 같니? 나중에 따로 받아가라.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망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까부터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행동 같은데요? 그냥 축하만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모인 회원분들 죄다 데리고 오셔서는 식당에서까지 난리를 치셨으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시고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셔야죠. 제 입으로 축의금을 달라는 말을 사돈께 꺼내야 되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양가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답답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제 딸의 한 번뿐인 결혼식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도 못했다고요.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지금 당장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술 취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자 축의금을 주겠다면서 1층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좀 샀겠다며 내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를 믿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길래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셨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동생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다고 했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대신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거부를 하셨어요. 시모에게 직접 축의금을 받아야겠다면서 조만간 시댁에 한번 들리겠다고 화를 억누르시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족 전체가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시모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 때문에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면서 집에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시던 시부는
동생의 결혼식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시모와 계모인 분들의 축의금을 대신 계좌로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부께서 보내주신 돈을 들고 주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의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아유, 그만 좀 뭐라고 해라. 귀청 떨어지겠다. 너희 아빠가 며느리 통장으로 돈 보냈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즐거운 주말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엄마가 처제 결혼식 날 처신만 똑바로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죠. 엄마의 행동이 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처음부터 축의금 내실 생각 전혀 없으셨던 거죠? 개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려고 했었지. 인원수만 채워주는 게 어디니? 축의금 낼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회원들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당 5만 원이라며.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65만 원인데 그 큰 돈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신 거네요. 제 결혼식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제 동생 결혼식이었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동생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버님께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만을 털어놓자 입을 꾹 닫으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하나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시모는 끝까지 축의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은 자기가 대신 주겠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날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모와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덜 상처받게 되는 방법 같다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부가 화를 내는데도 시모는 미동조차 없길래 저도 더는 용서해 드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 되면 시부와 따로 만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모와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우는 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신우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예식장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주말에 시댁에서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길래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처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우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우는 그때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인 상태라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희야, 언제 올 거니? 엄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지금 오빠 집에 잠깐 들렸어요. 결혼식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가려고요. 네가 거길 왜 가?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빨리 집으로 곧장 와라. 엄마가 걔들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모르니?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 유지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 올리게 될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결혼식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엄마 집 멀지도 않은데 몇 달 동안 얼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가서 좀 더 얘기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주셔야 제가 웃으면서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죠. 서둘러 갈게요. 신우도 시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루빨리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식 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만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안 좋은 감정을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죠. 시모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신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생의 결혼식 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저희도 분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터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의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얼굴을 붉히면 신우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풀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엎드려 절받기 같다며 신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사람 사는 인생 언제까지 인연을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오면서 저희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를 본 시모가 일그러진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저 많은 아이들은 뭐야? 왜 쟤들을 데려온 거냐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도 아닌데 고원생들을 데려오면 결혼식장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번 결혼식 끝나면 그때 못 줬던 축의금 주기로 했었잖아. 저는 복수 같은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쟤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온 애들이 아니잖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함부로 들이면 내 딸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중요한 결혼식 망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라.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애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다. 알겠니? 그리고 저런 애들은 평소에 고가의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전부 다 거덜낼 게 뻔하다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길 건너편에 패스트푸드점 많으니까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지어주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깽판을 놓을 거니까 내 딸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애들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고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 2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욕을 먹는 거라고.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주겠다던 축의금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발로 걷어차서 내쫓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될 거다. 저는 시모가 왜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시모는 다시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쫓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데려왔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시모를 최대한 좋게 설득시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노력했지만 시모는 점점 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감한 저희는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당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렀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던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님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하신 원장님은 뒤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고 한 아이가 넘어진 원장님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우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에 시모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냐고요. 엄마 밀치신 분이 보육원 원장님인 거 알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았겠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작 설명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네가 잘못한 거니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두 귀를 닫으셨고 무조건 아이들을 밖으로 내치라고 저에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잘못을 했다며 원인 제공자라고 다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모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여들게 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시부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당장 식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모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순간 계모임 회원분이었던 한 분이 시모한테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 계모임 회원분을 시모와 떨어뜨려 놓은 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모임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갯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는 시모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갯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로 도망친 상태에서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았죠. 몇 달 전에 계모임에 회원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시모였던 거였어요. 시부는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다른 회원분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결혼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우의 시댁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결혼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취소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결혼식장에 발도 들여볼 수도 없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시부께서 신우의 시댁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신우의 행복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시댁 집안은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신우는 시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갯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에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혼과 갯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의 잘못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그런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곤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모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이시겠죠. 결국 뿌린 대로 모든 걸 걷어들이게 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천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 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 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집안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